안녕하세요. 나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 페이롤 파트너 정인지입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은 녹화 방송 재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녹화로 이제 계속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약간 좀 어색하고 예, 긴장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해 할 수도 있고 제가 좀 단점이 있는데 조금 시간 조절을 못하는 조금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투머치 토커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1시간 안에 좀 보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5월은 지금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이고 뭐 여러분들 많이 휴가도 있으시고 해서 뭐 즐겁게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정말로 2022년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5월 지나기 전에 종소세 신고 혹시라도 안 하셨다면 잊어버리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저희가 이제 페이롤 파트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멤버십 구독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를 같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참고해서 이제 저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오늘 이제 준비한 고용산재 지원금 제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는 시간 앞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제 요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연상 되셔야 해요. 플렉스 팀 페이롤 파트너들은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페이롤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맞는 효율적인 급여 운영을 함께 고민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이제 뭐 결과물만 제출해 드리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급여를 더 운영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드리는 그런 집단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뭐 고용보험 관련해서 고용안정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뭔가 이제 웨비나 같은 거를 준비할 때 질문을 뭐 접수를 받으면 질문을 잘 이제 정리를 안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약간 민망하신지 저희가 대답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잘 안 적어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제 웨비나에서 고민하고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녹여서 이제 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그리고 좀 장난식으로 말했지만 진짜로 BPO 관련해서 할인 제도가 있나요? 어떤 제도인가요? 그리고 BPO 멤버십에 대해서 질문이 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안내해드린 제도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지난번에 있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도를 좀 설명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 이제 제가 고용보험에 있는 관련 제도들을 탈탈 털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소개를 할 때 종소세 얘기를 했는데요. 종소세를 좀 하고 싶다. 나는 이제 내 전문 분야는 그쪽이다. 세무는 아니지만 근로소득 뭐 그리고 관련해서 뭐 연말정산까지 토탈해가지고 이제 뭐 수정신고 이런 것까지 완전히 완결지을 수 있는 뭐 연말정산을 이제 쫑칠 수 있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나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지원금을 받는 부분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이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의견을 조금 꺾고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다 옮기면 사실 오늘 끝나지가 않아요. 제가 한 뭐 3부작으로 준비를 해도 여러분들한테 제도를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제가 사실 뭐 소속이 플렉스 팀이지만 뭐 거의 이제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제도를 잠깐만 훑어도 뭐 한 3부작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될 정도로 하지만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제도들만 이제 엮어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좀 적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도 사실 3시간은 떠들 수 있어요. 충분한 사람이에요. 자, 빈종이 같죠? 제가 사실은 이걸 좀 멋있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제 PPT 능력의 한계예요.
이거는 이제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홈페이지 안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제도들 중에서 제가 그냥 긁어서 쉽게 긁을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아마 고용보험에 고용산재 토탈 말고 그냥 고용보험 그 EI 그 고용보험 그 홈페이지 실업급여 구성원분들이 출산휴가급여, 실업급여 신청하는 그 홈페이지에서 그 회사 부분 지원 제도만 긁었을 때 요만큼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제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용보험, 이게 뭐 물론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이제 예산들로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 그리고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이니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혹시나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예, 절대로 우리가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거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활용을 해줘야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그리고 뭐 근로자들이 활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없애지 말고 더 발전시켜야겠다.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이제 그런 뭐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제도가 있네. 근데 나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제도가 있네. 있으면 혹시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유용하게 활용하셔가지고 점점 우리가 좋은 제도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용보험 관련해서 제도들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좀 이제 카테고리는 좀 짧게 줄여봤지만 사실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대체 고용보험 그래서 뭐 내고는 있지만 대체 어떻게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게 낸다. 근데 뭐 근로자가 내고 회사가 낸다. 그리고 뭐 산재보험을 회사가 다 내준다. 이렇게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고 뭐 사업주가 뭐 낼 때 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면 조금 덜 내고 뭐 이런 정도 산재도 뭔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는 금액이 조금 다르고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실 건데 사실은 구성되는 항목들이 조금 다르고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 이래서 이렇게 우리 보험료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뭐 그냥 뭐 모르고 내고 모르고 이용을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이제 접근을 하면은 제도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이제 신청할 때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내용이요. 왼쪽 제 기준으로 왼쪽 잠깐만요. 여러분들 기준 어떻게 봐야죠? 자, 제목이 있는 부분 파란색 네모 쳐드린 이 부분이 이제 고용보험 요율인데 여기 보시면은 실업급여 요율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아주 이제 보편적인 실업자에게 구직급여, 이직급여, 이 이제 구직급여를 위해서 내는 요율, 요거는 모두가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이 아래에 있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요율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뭐 그 구성원 인원과 뭐 이게 우선 지원 대상인지 대기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내면 내가 그래서 몇 명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주 보험료 비율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의 보험료를 구성원분들보다 더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제도를 훨씬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0 미만 기업이냐 이상 기업이냐 이런 식으로 보험료 요율이 사업주분의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옆으로 가면 제가 이제 고용보험에 대해서 고지서 이제 부과 내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쁘게 좀 캡처를 해봤어요. 이렇게 나온 보험료가 사실은 이제 옆으로 이제 보험료 고지 가면 근로자 실업급여, 사업주 실업급여, 그리고 옆에 이거는 사실 뭐 이거를 납부하는 담당자 아니면 잘 모를 건데요. 사업주 이제 고안, 직능, 보험료, 예,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이제 우리가 기여하는 보험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용료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분이 있다. 네, 여러분. 예, 돈 내고 안 가는 피트니스 이제 여러분 이용권 내시고 안 가시는 피트니스 이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돈 많이 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돈을 내고 있는데 제도 활용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 이제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산재도 사실은 산재보험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산재에 딸려 있는 다른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보험료들이 있는데 이제 산재 보험이 있고 산재 중에서도 혹시 출퇴근 중에 이제 일어난 산재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별도로 좀 이거는 이제 책정 이 보험료 자체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아마 한 3년 됐나? 아무튼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출퇴근 이제 산재 요율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건데 임금 채권 부담금에 대한 요율. 근데 산재 발생이랑 임금 채권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일단 산재보험공단에서 이거를 같이 부과해서 떼고 있어요. 그리고 성명부재 예, 요거까지 해서 이게 다 세트로 이루어져 가지고 산재보험료에 같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산재 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섞여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보험료를 이제 합산해 가지고 이제 납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과 이제 고용주는 고용보험료도 반반이 아니라 건강이랑 연금은 다 이제 50, 50으로 내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고용보험료는 이제 사업주가 조금 더 부과하는 고용안정, 직업 능력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넘어가시면 내가 오늘 이 이제 웨비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금이 있기는 있구나. 내가 뭔가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는 있구나라는 거를 꼭 얻어가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사실 근데 제가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큼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99%의 사업장에서 도입이 가능한 그런 제도들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제 웨비나를 다 들으셨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추가로 한 장짜리로 짧게 5분 정도 설명 추가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고용보험에서 아까 제가 이제 고안 직능 보험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용보험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고용과 이제 고용의 이제 그 고용 시장 그리고 고용 환경 그리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일자리 그 우리가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근무 이제 그 제도 도입이랑 여건이 헷갈릴 수 있는데 뭔가 그 고용 창출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 요게 이제 워라밸이랑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교대 근로 제도를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냈을 때 이런 경우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근로자 수를 증가시켰을 때 이제 요거는 고용 창출 장려금이라는 것들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중년 적합 고용 안정 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예 이제 이렇게 그 신중년 적합 이제 직무라는 것들이 따로 이제 책정이 돼 있어요. 이런 직무들은 뭔가 중년이니까 뭔가 좀 약간 우리가
이렇게 약간 고정관념을 사실 깨야 되는데 중년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직무들이 조금 사실 한정이 돼 있는 것도 맞아요. 뭔가 조금 활발한 그런 업무를 할 수 없는 것도 맞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이제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이런 분들의 이제 취업을 시켰을 때 그래서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분들을 적합한 직무에 취업을 시켰을 때 이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고령자들을 이제 뭔가 정년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분들을 단시간으로 전환시키거나 촉탁직으로 전환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렇게 고용을 안정시키고 유지하고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는 이제 이런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이런 지원금 그리고 유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서 문제는 그거예요. 이거를 나는 만들어냈어 라고 주장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의 입장인 거고 이런 거를 신청하시려면 당연히 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됐고 실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는 관리를 해오고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상자 이제 뭐 입사 퇴사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제가 여기 메뉴에다가 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서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기존의 일가정 뭔가 이제 워라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한 이제 구성원들에 대한 근무 시간 같은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이 사람들 근무했어라고 내가 눈으로 체크하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플렉스 같이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 꼭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스템으로 측정한 근무 시간 그리고 근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일수 이런 부분을 증빙으로 꼭 제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출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인정을 받았을 때 지원금 그리고 뭐 그 제도를 도입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금과 이 지원금 외에 뭔가 그런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그 인건비를 혹시나 정말 마음씨 좋으신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뭐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을 했지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풀타임 기준으로 급여를 주겠어 라고 정말 말하고 나니까 너무 멋있네요. 예, 이런 멋있는 사장님 있으시면 저한테 꼭 미팅 신청해 주세요.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사장님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전해준 인건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정책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제 웨비나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만들어 놓은 자료에다가 링크를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제 근무 환경 개선이랑 제도 도입 운영은 제가 일부러 한 줄을 썼는데요. 요게 이제 지난번 웨비나 때 제가 말씀드렸던 단시간 근무 그리고 뭐 육아 출산 육아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아까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고용 창출이나 이제 신중년 이런 부분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조금 더 늘렸어요. 근데 이런 이제 뭐 재택 근무를 한다던가 원격 근무 예, 마찬가지로 저희 플렉스에서도 원격 근무 그리고 재택 근무에 대한 타각이 충분히 이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프로그램이 도입이 안 된 환경에서는 이렇게 재택근무를 사실 근로자한테 이제 시킨다는 거는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HR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제 도입을 한다는 거는 이제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용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이제 그 제도를 도입한 부분에서 뭔가 혁신이 조금 더 일어났다 이러면은 이런 혁신에 대한 부분에도 포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좀 저도 이제 많이 놀랐는데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그리고 기업가 육성을 위한 이제 이런 제도들도 고용보험에서 마련을 하고 있어서 뭔가 이건 근데 좀 저도 이제 이름을 듣고서 뭔가 링크를 잘못 걸으셨나 고용보험에서라고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전환 고용안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탄소 디지털 전환 기업이 이런 저탄소 디지털 전환을 한 기업이 뭔가 직무 전환 훈련을 할 경우, 아니면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육 장소가 필요할 경우, 아니면 뭐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한 멘토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마련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근데 저 이 자료들을 이제 압축하기 위해서 사실 거의 100가지 이상의 자료들을 제도를 봤거든요. 이거 외에도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차마 다 못한 제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리스트 보셨죠?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절반 이상 날린 거예요.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사업주, 그리고 뭐 돈을 내고 있으니까 소비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찾으셔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업가 육성에 대해서는 근데 나는 창업을 하기 위한 예비 창업자가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도 초기 창업자, 이게 한 1년인가 3년까지 이제 초기 창업 시점에서도 이런 부분 이제 멘토링이나 아니면 창업하고 나서 이제 공간에 대해서 자금 이제 대출까지 융자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이제 확인이 필요하시다. 그리고 뭔가 저희 쪽에 뭔가 BPO 이런 저희 이제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안내를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유튜브 지금 보시고 계시다가 채팅창에서 미팅 이제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저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담당자들이 저와 이제 함께하고 있는 BPO 이제 저희 동료들이 계속 이제 채팅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데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고용안정장려금의 핵심인데요. 저는 사실 지난 시간에 약간 좀 여러분한테 실망했어요. 저는 이제 이 지원금은 사실 이제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이제 스르륵 이제 넘어갈 생각으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법이 강제하고 있으니 가족돌봄제도 뭐 이런 휴직제도 뭐 단축근로제도 어떻게든 도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풀어 나가려고 했는데 녹화본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사실 댓글을 제가 직접 달면서 약간 좀 속상했던 게, 제가 중심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 이제 제도나 운영, 이런 부분에서 저는 팁을 드리고 싶었는데, 모든 분들이 지원금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제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느냐, 하고 조금 많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지원금 외에 제도 부분에 대해서 훨씬 많은 이제 팁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으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웨비나가 한 1시간 30분? 얼마나 했죠? 1시간은 아무튼 넘었어요. 1시간 30분? 20분? 20분? 그 정도 했는데 사실 저희 담당자분께서 많이 잘라주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나는 분야, 이게 좋아하는 분야가 나오면 조금 말이 많아지는 스타일이라 많이 이게 커트하고, 제가 혹시나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다 이렇게 쳐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20분 동안 말을 했는데 앞부분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다행히도 실무자 분들께서는 질문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슬픈 마음을 달래주셨는데 마지막 지원금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과 나중에 이제 미친 듯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역시 다 필요 없다. 돈이 최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쓰렸어요. 하지만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저도 돈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훑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건 선택지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출산을 했는데 저희가 구성원한테 너는 출산을 했고 오늘 애를 낳았지만 내일부터 출근해 라고 할 수 있는 회사 어디 있을까요? 저희 나라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거 잡혀갑니다. 예,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고요. 대표님 잡혀가시고 벌금에 뭐 징역 몇 년이었더라? 이거 굉장히 이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고용 안정장려금만 쿡 찍어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건 저희가 어떤 사업장이든 도입을 했어야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 약간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눈치를 줘서도 안 된다라고 이제 좀 주지 마세요라고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기 때문에 도입을 아마 90%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뭐 많은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계시니까 혜택도 받으십시오 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제도들 이제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워라밸 일자리 이거는 저희가 가족 돌봄 제도 중에 가족 돌봄 단축 제도 이거 하시면 워라밸 일자리 신청 가능하세요. 그리고 출산 육아계 요거 그냥 딱 봐도 알겠죠. 출산 전후 육아, 육아휴직,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장려금 요거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정규직 전환자 단 한 명도 없는 회사 그 회사 조금 무섭네요. 근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아마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했다가 수습으로 뭐 했다가 기간제 뭐 계약직으로 했다가 정규직 전환되는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회사. 네, 정규직 전환 장려금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누군가가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장려금.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유연근무제가 없던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다가 이제 뭐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같이 그 구성원들이 자녀도 있고 다른 이제 업무적인 볼일을 보는 시간 외에 가족을 위한 시간을 조금씩 내면서 좀 유연하게 업무 외적인 시간에 잠깐 시간 활용하고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이제 환경을 좀 바꿔서 그래서 혁신을 좀 그러니까 근무 혁신 우수하게 이제 만들어낸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게 환경 개선을 했다라는 인정을 받으시면 이런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완전히 이제 갖춰져 있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근데 이게 뭐라고 남들 다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장 없잖아라는 생각에서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안 하시는 그런 이제 사업주가 있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도 해당이 안 된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셔가지고 몰랐다라고 말씀하신 고객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꼭 이제 나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문제는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근데 사실 적법한 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 통상임금 그대로 주고 뭐 통상임금 주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더 깎아서 주지 말고 그리고 뭐 법에서 한 거 있잖아요. 뭔가 출산휴가 보냈을 때 출산하고 뒤에 45일 지키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육아휴직 보낼 때도 뭐 보낼 때뭐 구성원이 신청한 날짜에서 만약에 뭐 조율이 필요하면 뭐 그 날짜에 뭐 사업주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실랑이를 벌여도 뭐 구성원이 통보한 날짜 30일 내에 보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등등등등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냥 하고 있다. 그런데 대신에 구성원 인원수를 줄이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은 운영하고 있지만 구성원 인원수를 착착 감소시켰다. 이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제 뭐 대체 인력을 채용했지만 채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줄여버렸어. 이러면 안 되고요.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그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용 인력을 유지시키고 이런 노력이 이제 보이는 거 이런 부분까지 유지를 시키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 이제 고용보험 저 홈페이지만 털어도 3시간 이상 말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은 제가 오늘 남은 이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퇴근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럼 제가 산재보험 사실 이 부분 이제 설명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 많을 건데요. 제가 사실 이거 엄청 쉬운 건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최대한 쉽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쉽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으며 여러분들도 처음 했어도 그냥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담당자한테 전화해 보잖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신청하는 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산재보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목 중에 당연히 산재보험이니까 산재유율 있고, 임금 채권 부담금에 대한 유율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명부재 분담금이라는 거. 성명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출퇴근 산재도 뭐 산재보험이랑 뭐 도진 개찐이니까. 근데 임금 채권 부담금, 우리가 산재보험은 뭔가 이제 일시적으로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주가 만약에 좀 재불이 발생했을 때, 근데 이제 사업주가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면서 기존에 뭔가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굉장히 우수하게 뭐 이런 본인의 그런 신용이 좀 있고 뭔가 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운영을 해온 사업주였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업주한테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자를 해주면서, 아 그래, 체불임금을 어서 털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운영을 좀 잘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계속 지속하세요. 왜냐면 사실 그래요. 이런 사업주가 그래 뭐 너 그 망했으니까 뭐 이게 털고 뭐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사업주가 어떻게든 이 사업을 이 위기를 이겨내서 이 사업을 지속시켜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게 사실은 더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전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작은 기업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그 사업장을 키워나가는 과정보다 원래 있던 사업이, 물론 폭삭 망한 상황이면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서 적혀 있잖아요. 일시적인 경영 문제로. 네, 물론 이런 단서가 있지만 뭔가 잠깐의 위기라서,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신용과 기존의 이제 운영 상황이 괜찮았을 경우에 뭔가 이 위기만 조금 넘기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제 잠깐의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재보험에서 이제 체불임금 청산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외의 부분을 이제 점점 이제 정리해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자 지원 제도가 있다. 대신에 너무 큰 기업 안 됩니다. 300인 미만일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자일 경우에는 이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도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뭐 회사에 콘도가 없으시다 그러면 휴양시설도 뭐 이용할 수 있고요. 뭔가 그런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기숙사였나? 그런 부분도 있고, 숙소 운영하는 부분이라던가 굉장히 그 축제였나? 이런 부분도 있고, 뭔가 생각지 않은 제도들을 많이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뭐 전자팩스, 뭐 우편물 굉장히 많이 나눠주는데, 이게 약간 광고물이라고 생각해서 갈아버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한 번씩 이제 열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은근히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제가 사실 고용보험까지도 저는 이거 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임금채권 부담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제 자금을 아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제 착한 페이롤 파트너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부담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뭐 그 외에도 종사세,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종사세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5월 아니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진짜 말하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이 꺾였고요. 고용보험에서 체당금이 뭐냐면 뭔가 저희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에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담금에 대해서 뭐 회수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소요되는 비용, 요런 이제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근로자한테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건비가 이제 지급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그런 부담금인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임금 채권 부담금이다라고 하면, 임금은 제가 또 페이롤 파트너 아니겠어요? 임금이다.
임금은 뭐가 있을까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임금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 중에 굉장히 퇴사할 때 받는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임금, 예, 퇴직금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퇴직금 제도도 안내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저는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다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 그때부터 이 제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웨비나를 계획하고 지금 이 산재보험까지 예, 저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도를 그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온 사람인데 임금채권 부담금 그때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금채권 부담금은 어떤 상황에서 퇴직금 혹시나 중간정산 제도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 도입하셔가지고 구성원들이 퇴직금에 대한 뭔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사업장이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뭔가 좋은 뭔가 이게 제가 그런 퇴직연금의 장점, 혜택, 지원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이런 거 도입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이게 퇴직연금은 사실 가끔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이제 왜 도입을 이걸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일단 1번으로 말씀드려요. 법이 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퇴직연금으로 무조건 물론 이제 퇴직연금 이제 물론 우리가 연금제도를 도입해가지고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IF 계좌로 입금을 해주게끔 저희는 그렇게 도입이 되어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고요? 법이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외에도 부가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입을 했을 때 장점, 이제 임금채권 부담금이라는 걸 경감 신청할 수 있는 티켓, 자격증, 신청권, 입장권, 뭐 그런 티켓을,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글씨를 너무 작게 썼나 봐요. 여러분, 예. 크게 보세요. 예. 그리고 예, 보시면 지금 제가 대상자 써놨어요. 근데 막상 제가 지금 예, 노안이라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볼게요. 대상자는 제가 잘 설명드렸는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불입하고 계시면 모두 대상자입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퇴직연금 제가 설명드려가지고 혹시 이번에 도입하셨다면 예, 저한테 한턱 쏘세요. 예, 대상자 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설명해서 만약에 도입을 하셨다 그러면 죄송해요. 지금은 안 되시고 내년에 신청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게 이따가 신청 기간에 설명 또 드릴게요. 그리고 경감 비율은 이게 저희가 임금채권 부담금이라는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 임금채권 부담금이 이제 뭐 따로 이제 그림 예쁘게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원래 내야 되는 부담금이 50% 한도로 이제 경감 경감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조건 신청을 했다고 50%다 깎아주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을 얼마나 가입을 시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퇴직연금을 다 가입을 시켜야겠지만 구성원이 100명인데 뭐 저희 사실은 이제 퇴직연금을 전체적으로 이제 가입 비율이랑 이런 제한이 있지만 혹시나 사업장 회사에서 자금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만큼 못 지켰어요. 못 지켜서 100명의 이제 가입을 다 이제 100명의 퇴직금 이제 추계액만큼 다 이제 100% 부보를 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한 30% 했다. 그렇다고 저희가 도입했으니까 50% 가면 해줄게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신청하시는 분도 양심 없고 죄송해요. 양심 조금 그렇고 이제 이거를 경감해주는 입장에서도 이걸 경감해주면서 안심이 안 되네. 왠지 경감을 해줬지만 여기는 왠지 퇴직금이 이제 못 줄 것 같은데 여기 밀릴 것 같은데 라는 불안함이 남는 서로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 신청을 하시지만 신청하시는 분도 내가 이거 경감 받아놓고 이거를 퇴직금 못 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슬픈 사연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퇴직연금 가입 비율에 따라서 경감률이 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내시면 좋습니다. 많이 가입시키고 많이 낼수록 경감이 된다. 하지만 어찌됐든 50% 내셔야 됩니다. 경감은 50%까지. 그리고 신청 기간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제 웨비나를 보고 이제 도입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2022년도에 불입을 했다. 그러면은 22년도에 불입을 다 하고 나서 그 실적을 가지고 2023년에 2022년도 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띠용.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약간 좀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걸 좀 이제 그 근로소득 연말정산까지 다 끝나고 뭐 여러분 지금 이제 재정검증 슬슬 시작하실 때잖아요. 재정검증 자료 하면서 요거까지 이제 퇴직연금 예, 퇴직연금 연금사에다가 자료 받아서 요거 신청을 딱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이제 5월에 전년도 업무를 종료하는 걸 이제 저의 그동안 이제 업무 사이클로 삼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딱 신청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2, 3주 안에 아마 이제 환급이 정산이 돼가지고 전년도 2020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경감 신청이 접수가 돼서 환급이 다음 달 보험료에 들어올 거예요. 요거까지 이제 들어오는 것까지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이 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화면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 최대 3년까지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안 하셨으면 무조건 하시고 혹시나 나 이거 작년에 했어요. 안 해도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매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퇴직연금 경감 신청을 해갖고 작년에 맥스로 해서 50%까지 경감 받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다음 연도에 퇴직연금을 조금 납부를 못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매년 신청하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매년 이제 챙겨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되고 지금 딱 이제 재정검증이랑 뭐 이런 태충 작업 이제 하실 때니까 하시면서 이제 지금 딱 적기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같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담금을 그동안 신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시려면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 요거는 이제 고용산재 이제 토탈 서비스에서 보실 수 있는 본인들 이제 매년도 이제 그 보험료율 이제 조회하는 화면에서 산재보험만 제가 이렇게 잘라놨는데 여기 이제 산재 옆에 산재보험 대비 출퇴근 재해 점유비 요거 옆에 임금채권이라는 네모 있어요. 네모에 여기 아래 경감 적용이라는 네모가 있는데 색칠을 칠할 걸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은 약간 센스가 부족했네요. 이 경감 적용은 제가 이제 웨비나 자료 올릴 때는 여기에 좀 네모를 빨간색으로 하든 색칠을 좀 해서 공유를 드릴게요. 이 경감 적용이라는 데에 이 경감 퍼센테이지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경감을 신청해서 잘 받아오신 거예요. 당연히 22년도 아직 신청 안 하셨으면 안 들어갔을 거고 뭐 지금 이제 3년까지 신청 가능하시니까 21년, 22년 잘 보셔가지고 기존에 신청하셨는지 혹시 안 하셨으면 지금 신청 가능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신청하셔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끼시도록 제가 안내 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 예. 우리는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이 화면을 지금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화면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가 경로는 잘 써놨어요. 토탈 서비스 들어가셔서 민원 신고 접수 그리고 보험료 신고 메뉴 가시면은 여기 임체부담금 경감 신청이라는 메뉴 있어요. 근데 요거 진짜 옛날에는 저 이게 종이에다가 옛날 얘기하면 좀 이제 좀 그런데 예, 제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신나가지고 지금 옛날 얘기하고 이런 이유가 저는 이제 이런 토탈 서비스라는 기능이 없던 이 종이 서면 신고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제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임체부담금 경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토탈에서 이렇게 전산 신고가 된다는 게 굉장히 예. 요즘 세상 참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임체부담금 경감 신청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맨 왼쪽에 보험료 신고 밑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메뉴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누르시면 바로 제가 옆에 띄워놓은 화면들이 떠요. 요거 채우는 거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채우냐면요. 여러분 회사 정보 그냥 다 입력하시고 요거 입력하시려면 저희 퇴직연금 도입하셨으면 퇴직연금사 주관사 있으실 거예요. 주관사에다가 저 임체부담금 경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확인서 전년도
보험 저희 퇴직연금 납부에 가입 확인서 끊어주세요라고 하면 여기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서류 끊어주시는데 대신에 가입자 인원수랑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해달라고 가끔 이제 담당자분들이 이 업무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그냥 이제 청구만 많이 해보시고 요 임체부담금까지는 아직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주관사 담당자시면 조금 그 부분까지 안 채워져 있는 증명서를 주셔가지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좀 신청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신청서에 임체부담금 경감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입 인원이랑 금액까지 다 채워달라고 하고 가능하면 가입했던 인원들 이게 저희가 사실 퇴직연금 가입할 때 뭐 가입한 인원이 계속 이제 또 퇴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좀 연간 들쑥날쑥하거든요. 가장 많았을 때 기준으로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조금 더 경감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뭐 그래봤자 몇 명 차이 안 나지만 저는 사실 평균 내가지고 가장 이제 많은 달 인원으로 찍어달라고 강제로 요청을 했는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퇴직연금자 담당자랑 라포를 잘 쌓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담당자분한테 잘 얘기하셔서 저 몇 명 이제 그 평균 냈을 때 요 인원들 한두 명만 조금 더 얹어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이런 얘기도 들어주는데 없는 사실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았을 때 기준으로 끊어주세요. 12월 말 말고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등록하시면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또 처음 아니겠어요.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게 처음이라 떨리지만 제가 혹시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신 게 이제 그동안은 제가 물론 실시간으로 답변 다 드렸어요. 채팅으로.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제 웨비나에서 채팅으로 답변 난 사람 다 저였습니다. 근데 혹시나 저한테 이제 Q&A 들어온 게 없는지 제가 한번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사실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렇게 궁금한 내용이 많으셨나요? 퇴직연금 별도 운영을 안 하더라도 근로자 IRP 계좌로 퇴직금 입금하는 거 입금 가능하세요. 입금 가능하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을 운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체부담금 경감 신청은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임체부담금 경감이 가능한데 제가 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면 제가 이제 조영재님 문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이트 저희 커뮤니티에다가 답변을 올려놓을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입 인원이라던가 이제 적립한 그 퇴직연금 금액에 대해서 이제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금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임체부담금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질문이 5인 이하 사업장 지원금들도 이제 사업장도 이제 가능한 지원금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이 지원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종류가 너무 많아서 5인 이하일 때 가능한 거 아닌 걸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리기엔 제도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구분하지 못했어요. 근데 혹시나 이런 지원금들에 대해서 혹시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이 제도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참고를 했는지 제도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 같이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 그 부분 이제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살짝 글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확인하고 가능하면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지급될 때 지원 중지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중지되는 경우는요 뭐 실업급여 지급되다가 본인이 취업을 했을 때 뭐 사실 실업급여라고 말을 하지만 구직급여 뭐 아니면 이게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제 실업급여지만 이 상황이 뭔가 실업급여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실업 상태가 이제 해소가 될 경우에 일단은 지원이 중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뭐 본인이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실업 상태가 해결이 된다. 아직 지원 기간이 남았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 저희가 빨리 그 재취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지원금을 또 조기 재취업 수당 이렇게도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또 제도가 이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원 중지되는 경우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뭔가 뭐 완전히 딱 끊어진다 이게 뭔가 그 잘못 신청하셔가지고 지원 중지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전히 그 취업이 이루어져서 그 이런 전환이 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몰라서 저는 좀 긍정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원 중지되는 경우 중에 잘못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뭐 중지되는 경우에는 안 좋은 게 뭐 사유를 잘못 오기재 아니면 뭐 거짓 기재 하셔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많은 이제 페널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능하시면 회사 입장에서나 근로자 입장에서나 이제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아, 회사에 지급되던 지원금 이게 완전히 회사에서 원래 이제 지금 지원되던 지원금이 있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해서 지원금이 중지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비율이 너무 많거나 이러면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중단되진 않지만 지원 신청하실 때 이렇게 이제 그 권고사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 고용 유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권고사직 이런 부분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추가로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신규 신청하실 때라던가 이렇게 승인을 신규로 이제 받을 때 신청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그 검토하는 뭔가 그 약간 점수제도 같은 이런 거라고 제가 약간 설명을 저도 약간 이렇게 스치듯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검토할 때 이렇게 뭔가 권고사직 같은 횟수가 인원수가 많을 때는 이제 너네는 이런 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 이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경님 이제 말씀하신 질문인데요. 정규직 전환 장려금 조건 중에서 중견 기업이거나 우선 지원 기업, 대상 기업일 경우, 예,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예,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제가 지금 이제 질문 온 것까지는 예,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웨비나 이제 좀 저도 이제 적응기가 좀 필요하고 저는 좀 약간 생방 재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녹화 방송으로 좀 많이 찾아뵈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못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웨비나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찾아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 사람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소재가 저희가 생각하는데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주제로 뭐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멤버십 이런 부분 말고도 그 뭐 이런 부분에 뭔가 더 다뤄줬으면 좋겠는 이런 그 HR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제 커뮤니티 또는 이제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시고 미팅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제 인사드릴 때가 제일 쑥스러운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마감 기간이라서 이제 좀 시간을 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최대한 자료 이제 공유 드리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관련해서 제도 이런 부분 또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커뮤니티에서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웨비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